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반드시 글을 쓰는 삶을 살게 만드는 일상의 태도. 내게는 나 자신을 지켜주는 루틴이 10개 있다. 죽는 일이 아니라면 반드시 지키는 루틴이다. 1. 노력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축복하기. 2. 각각 하루 2시간 운동, 독서하기. 3. 경탄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기. 4. 1일 일식 유지하기. 5.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곁에서 관찰하기. 6. 하루 3시간 수면하기. 7. 매일 원고지 50매 분량의 글을 쓰기. 8. SNS에 매일 새로운 글 3개 이상 업로드하기. 9.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기. 10. 하루 4시간 이상 사색에 잠기기. 내가 왜 이 10가지 루틴을 반드시 글을 쓰는 삶을 살게 만드는 일상의 태도의 조건으로 나열한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매일 바깥에서 영감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보라. 왜 자꾸 바깥에서만 영감을 구하는가? 나는 이렇게 한 번 더 묻고 싶다. 왜 스스로 자기 글에 영감이 될 생각은 하지 않는가? 어른도 아이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지켜주는 루틴을 만들고 매일 지키며 살아보라. 그럼 그 루틴이 여러분에게 멋진 영감이 되어 안길 것이다. 매일 반복한 좋은 루틴은 바깥이 아닌 내 삶 안에서 영감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그대 스스로 자신의 글에 쓰일 살아있는 영감이 되라. 죽는 날까지 근사한 영감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젊은 시절에 수준 높은 것들을 봐야 하는 이유.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기고 그 안에는 도무지 변하지 않고 바뀌지도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분명히 많이 배우고 또 환경도 좋은데 대체 이유가 뭘까? 인간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자주 받았던 다양한 경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겉으로 볼 땐 위대한 인물이며 지성까지 갖췄지만 상식 이하의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젊은 시절에 느꼈던 다양한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생 중 그 시기가 가장 익숙하며 그 시기에 행복했던 시간과 기억을 가장 많이 남겼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시절의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안타깝게도 눈이 멀어 자신의 결점조차 깨닫지 못한 상태로 평생을 살기도 한다. 더 슬픈 사실은 인간은 일생을 통해 잘못된 기준에 의해 방해를 받으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그런 그릇된 기준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다. 광야처럼 광활한 정신적 자유가 필요하고 자신의 상태가 과거와 비교할 때 생산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인정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 사실을 자각해도 완전히 뿌리치기까지는 매우 오랜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상태를 조금이라도 먹고 싶다면 더 나이 들기 전에
이런 습관을 갖는 게 좋다. 필사를 하며 습관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해보라. 1. 매일 아침 클래식 음악을 자주 감상하라. 2.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자주 관찰하라. 3. 매일 깊은 사색에 잠겨서 고독을 즐겨보라. 4. 비난이 아닌 경탄을 위한 독서를 시작하자. 5. 좋은 것을 찾겠다는 의지로 산책을 나가라. 악플러는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 편이 되지 않는다. 모든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행위다. 쇼펜하우어. 글쓰기는 악플러와의 전쟁이다. 오히려 글쓰기 그 자체는 어렵지 않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악플이 산처럼 쌓이면 누구라도 마음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이런 생각이 든다. 남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남들도 이 정도면 악플이라고 생각할까? 나도 남들처럼 참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악플러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 두 가지 생각을 꺼내면 된다. 1.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하는 사람의 뒷다리를 잡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것 하나라서 그렇다. 2. 악플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악플은 그저 자신을 쓴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알려줄 뿐이다. 악플처럼 뭔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자책감과 후회가 가득한 마음이다. 그러나 나약한 생각에 자신을 잠시도 맡기지 마라. 그런 생각을 하면 도저히 글쓰기를 진행할 수가 없다. 하나하나 쓸 때마다 달릴 악플 생각에 진도를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반응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진다. 예술가나 기업가, 교육인이나 자영업자 등 그 분야에서 대가우 수준에 도달한 수많은 사람들은 악플을 주로 쓰는 사람들은 쉽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방식의 말을 남겼다. 먼지처럼 가벼워서 금방 사라질 것들에 눈길을 주지 마라. 아래 추가로 쓴 글을 낭독하고 필사하며 내면을 탄탄하게 다져라. 당신은 누구보다 강하고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왜 그 사람의 문제를 두고 내가 이런 고민을 하나? 이게 악플인가? 혹시 아닌가? 이 정도면 비판인가? 아니면 비난인가? 왜 이런 고민까지 해야 하나? 그 사람의 가족도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왜 내가 고민하나? 그냥 읽었는데 기분이 나빠지면 그게 바로 악플이다. 이유 없이 보낸 악플에서 굳이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독서, 글쓰기, 책, 사색, 악플, 악플러. 김종원의 세계 철학 전집.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괴테, 니체, 쇼펜하우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친구 같은 부모는 직무유기다 라고 말하는 15가지 이유.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거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의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좋은 부분을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그가 전하는 1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읽는다면
분명 얻을 것이 있으니 낭독과 필사로 여러분 내면에 담아보길 바랍니다. 1. 아이에게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친구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적은 친구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끝끝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건 부모뿐입니다. 2.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울 수 있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웁니다. 나의 작은 그릇이 내 아이들을 작게 가두는 것이 아닐까 늘 두렵습니다. 3. 정성만 기울이면 아무리 바빠도 책 읽을 시간 정도는 낼 수 있습니다. 평생 책을 읽으며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어떻게 살지에 대해 계속 고민했습니다. 4. 가난만 아이에게 대물림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게으름, 부지런함, 청소하는 습관까지 아이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됩니다. 아이는 매일 부모의 태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5.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는 손흥민이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볼보이입니다. 내가 아들과 축구를 한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죠. 6. 뛰어난 사람에게는 모두 침묵하는 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그 시기에는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말아야 하죠. 그때가 바로 뿌리를 내리는 시기이니까. 7.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8. 매일 기본기만 훈련하면 학부모들은 불안해서 묻습니다. 기술도 배워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하죠. 무엇이 불안한가요? 아이들의 성장이 아니라 당신의 욕심이 불안한 것 아닌가요? 9. 늘 바람이 지나가도록 두 개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창문이고 다른 하나는 가능성의 창문이죠. 긍정적인 생각이 오갈 수 있도록 늘 환기를 내야 합니다. 10. 내가 낳았지만 아이들은 또 다른 인격체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11. 자유라는 연료가 타야 그 공간 안에서 창의력이 나옵니다. 12. 부모가 멀리 보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이에 근심이 생깁니다. 13. 강한 사람이란 돈이 많고 힘이 센 게 아닙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나간다면 그게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14. 그저 대충대충 살면 이 세상에 설 곳이 없습니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15. 부모는 TV를 보고 핸드폰, 화면이나 들여다보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절대로 말을 듣지 않겠죠. 제가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일상은 방황의 연속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더 잘 키우고 싶다는 열망이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에 철학을 더하면 아이도 자신의 삶에 깊이를 더합니다. 환경이나 물질, 재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황을 의심하지 말아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니까.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육아소통, 육아일상, 육아스타그램, 육아일기, 책 육아,
손흥민, 자녀교육, 부모교육, 부모, 김종원의 세계 철학 전집,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자녀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사랑하는 연인에게는 사랑받는 비결을 배울 수 있고 증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증오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